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역용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이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이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예.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씨앗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환율 잘 보시고 금리 변화 체크 잘 하시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여기 쿠팡을 통해서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자, 앞으로 저도 금리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5회 연속 기준금리 유지. 왜 유지했나는, 그 다음에 9월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네요. 중국 넉 달째 경기 수축.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요. 진짜 잘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 일본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연속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얘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때부터, 대재앙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금리의 어떤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렸죠. 꼭 보시고요. 지금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베스팅의 모니터링 도구에서 9월 달의 예상은 57%예요. 동결이 9월 달도 시장에서 지금 57% 보고 있고, 자, 10월 달도 세지가 않아요. 48%밖에 안 됩니다. 금리 인하 0.25%. 마지못해서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월 달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죠? 4.25. 그래서 거의 안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동결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 이 4.5의 금리는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다. 이때도 그랬죠. 팬데믹 때도. 무려 5번의, 유지가 되다가 계속 동결하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왔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006년 6월 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월 달이죠. 계속 동결을 유지한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요게 위에가 S&P 500이고요. 요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자, 금리가, 이때 동결된 상태에서, 자,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죠. 이때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죠. 25%. 자, 그러다가 동결이 되고, 요때 올랐는데, 요게 왜 올랐을까요? 옐런이 꼼수를 피웠어요.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함으로써 영래포 시장에 있는 자금을 끌어다가 주식 시장을 부양을 했죠. 선거에 이기려고. 그 후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자, 금리 내렸죠? 금리 내리니까 어때요? 살짝 지금 안 좋다가 동결을 했다가 지금 마지막 파이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이 이번에 된다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2008년 서프라임 때, 닷컴 버블 때.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은 무시무시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주식 시장은 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금 역사를 또 찍었고요. 오늘 선물입니다. S&P 500도 역사를 찍었어요. 요게 역사 수치입니다. 23710, 6436.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못 벗어나면 네, 오늘로 끝. 벗어나서 계속 올라가면 계속 역사를 쓰는 거고요.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각 지수별로 혼조세가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이 가는 종목이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 때문에 얘네들이 지수가 오르는 거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유럽은 혼조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네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12만 3천 달러. 근데 현재 11만 8,700달러. 예, 더 이상 계속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7월 14일부터 계속 횡보하죠. 뭔가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8월달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중소형주입니다. 80% 빠지고 반등 주고, 자, 얘도 8월달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KBWB 쌍봉으로 이제 무너질 가능성. 그 다음에 KR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30%짜리 뜨면 이번엔 약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인데 애플 끝났죠. 더 이상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실적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에서 8%,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네요. 이것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이 지금 네,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엔비디아도 거기서 덩다리로 올라가고 있고, 자, 구글 반등, 자, 못 가고 있고요. 아무존, 네, 얘도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메타, 그래서 메타도 지금 이 고점을 넘어서 몇 프로? 11%입니다. 예, 좀 과하죠. 진짜 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는 못 가고 있고요. 하나 더 보자면 ARM. 얘는 6% 빠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실적 장세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예, 쏠림 현상이 세다. 자, 이거는 뭐다? 곧 버블 붕괴 신호가 될 수가 있다.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요 세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기 메타 이런 애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살벌하죠. 시간의 변동성을 보면 뭐 11% 이래요. 예. 하락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다. 8% 이래요. 하락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도 8%, 하락도 8%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찬가지 마지막 파이널 남아 있고요. 네. 2008년을 보시면 딱 됩니다. 그죠? 마지막 파이널 한 번 남았고, 자, 국채 시장에서 장기물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미 국채 발행을 단기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공급을 덜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살살 올라오고 있다. 국채가 이렇게 살살 올라오고 있죠.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자, 10년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RSI 52로 상승 추세 잡고 있고요. 그러면 국채 상황을 보시면 네, 살살 내려오고 있죠. 금리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장기물 위주로는 네, 좀 줄어들 것 같다. 그 다음에 3개월물 예, 정책금리 그래서 4.3, 자, 2년물 3.9, 3.9가 이제 앞으로 3.2%, 2%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년물이죠. 자, 5년물, 자, 3.9, 자, 20년물 4.8, 그 다음에 30년물 4.8까지. 아직도 높아요.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차를 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계속 2월 달부터 헤매고 있어요. 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자, 10년과 2년은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돼 있고요. 30년과 5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이겁니다. 금리 차가 올라갈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터질까? 연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뭔가 큰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런데 이만한 크다란 어마무지하게 크다란 역전 기간과 역전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역전 기간과 역전의 크기는 요거 하나만 딱 봤을 때 뭐랑 똑같다고요? 네, 대공황과 똑같습니다. 700일입니다. 요게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니고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진짜 분석의 대가들이 남겨놓은 차트입니다. 700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764일입니다. 이거 터져요, 이번에. 확실하게.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가죠. 그러면 저한테 이러죠. 언제 터지는데? 저도 몰라요. 여긴 점집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확실히 있다. 그런데 신호탄이 뭐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입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내릴 때 주식시장 붕괴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약세죠. 달러 강세입니다. 예, 강세. 잘 보셔요. 자, 달러 강세, 다른 나라 통화 다 약세로 가는 거다. 자, 유로 약세로 가고 있죠. 네, 위안화 약세로 가고 있고요. 엔화까지 약세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진짜 잘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 예, 엔화는 한번 큰 리스크가 터질 겁니다. 최대 리스크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방파제들이 금리 인상하면요, 이거 급격히 내려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일본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 금은 선방을 했어요. 자, 금 지금 현재 3,360달러 선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엄청나게 몇 프로냐? 3%나 올라가고 있어요. 자, bullish. 자, 이 정도면 금은 음봉으로 크게 떨어져야 돼요. 얼만큼? 많이 크게. 그래서 상당히 크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고요. 지금 양봉으로 버티고 있죠. 그만큼 달러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밖에 없다. 왜? 지금 미국이 계속 돈을 찍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밖에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돈을 찍고 채권을 찍고 계속해서 부채를 남발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뭘 준비해야 된다? 보험 차원에서 실물 구문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000%입니다. 10배. 예. 그죠? 10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금은 2011년부터 140%밖에 안 올랐어요. 1.4배. 얘는 10배, 1.4배. 예, 수치상으로도 나스닥이 고점이란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은은 좀 변동성을 좀 보였다. 지금 36달러인데 중요한 거는 은하고 구리하고 되게 친밀해요. 왜냐? 구리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리 관세를 철수했어요. 원광석이나 구리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철수하고 구리 2차 제품이나 이런 거에 관세를 붙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살벌하지요? 관세가 철폐되니까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철폐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떴다. 그래서 그 영향을 살짝 받은 게 은이다.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금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달러의 붕괴 현상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안으로서는 금밖에 없다. 은도 플러스 하시고요. 그래서 구리 널뛰기 엄청 하지요. 그래서 구리 시장과
금시장은 좀 다르다 보시고요. 자, 유가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만간 요거 뚫어버리면 특히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물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신경 쓴다고 하지만 아무튼 물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지수별로 러셀 2000 보면 크죠? 폭락 반등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꺾였고요. RSI 자, 잘 보셔야 되고 다우도 1, 2, 3죠. 음봉 생기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아까 그래서 S&P 500 빅스도 지금 이렇게 저점 부분에 있고 그래서 S&P 500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행인맨 올라와 있죠.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자, 여기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 하락할 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 4주 만에 한 달 만에 회복이 됐는데 요게 대공황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 자, 자, 하나, 둘, 셋. 여기 언제냐면 이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하고 1, 2, 3 올라갔죠. 예.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대공황 때랑. 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1, 2, 3. 그 다음 요거. 그러면 S&P 500으로 보면 지금 7월 달이니까 8월 달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RSI가 얼마였죠? 74에서 지금 71이에요.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였고요. 1929년 상황에서도 보면 여기였죠. 여기 얼마였어요? RSI가 85였고 여기가 얼마였냐? RSI 81입니다. 똑같죠? 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진 다음에 이렇게 딱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9%, 20%, 그 다음에 12%. 거의 50% 넘게 팍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8월, 9월. 그럼 8월 달에 뭐가 있는데 이슈가? 끝났잖아요. 관세. 그죠? 8월 1일부터 부과한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시장은 알아차리고 반영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 진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린 거예요. 1929년과 지금 현재 상황. 100년 만의 일입니다. 100년만. 설마 이런 게 일어날 줄이야. 그래서 나스닥도 보시면, 이게 또 지워졌군요. 얘가 지금 인베스팅이 이런 게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보면 되지요. 이동평균 볼까요? 이렇습니다. 얘도 또 엄청 올라와 있죠. 계속 고점 갱신을 한 겁니다.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영원히 갈 것이다. 1929년 때도 그랬어요. 영원히 갈 것이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밑으로 꼬꾸라졌죠. 80, 90% 빠졌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래서 일본에서 보시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인베스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저도 채택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쏘 올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유동성을 연준이 알게 모르게 시장에 공급한 겁니다. 긴축하면서도.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역사가 된 거죠. 오늘이 7월 31일. 그럼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7월 1일부터 어떤 상황으로 오늘 끝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길.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얘도 비슷하지만 2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 생길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비슷하네요. 14,000, 12,000, 9,000, 5,000.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 고점이 쫙 증가했는데, 고점이 쫙 낮아졌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대비해서 대략 내년, 후년까지 엄청난 대폭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간다? 갈 수 있어요.
거품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 거품은 모두 그냥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준비는 현금도 뭐 골고루 다양하게 가지시는 것도 좋고, 원화든 엔화든 달러든 골고루 준비 잘 하시고, 실물금은 최소 자산의 10%는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상황 있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전환을 맞이해서 골드가 중심이 되고, 자, 현금도 잘 준비하시고, 달러든 엔화든 원화든, 그 다음에 국채금리 변화에 대한 거 촉각을 세우시고, 특히 연준의 금리에 대한 상황들 꼭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